지금도 남편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아이고, 좀 죽었다 이 마음은 없어요.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언젠가 나오겠나 싶으지. 이제 내 나라 쳐보고, 하이. 이제 자기 나도 있고, 이래. 이제 사는 사람이, 아이, 그 나이에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 참. 이제 죽기는 죽었는가 보다. 올해는 생각하니 그래. 죽기는 죽었는가. 내가 나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죽기가 됐는데, 참 죽기는 죽었는가 보다. 이만밖에 없어. 일제치하. 꿈같은 해방인 줄 알았으나 해방이 아니었다. 해방의 환호성이 전국을 울리던 그날,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 하지만 남한에 진군한 미군정은 민중의 기대와 달랐다. 미군정은 메가더 포고령 1호를 통해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한다고 밝혔다. 해방군인 줄 알았던 민중은 혼란스러웠다. 패전국 일본 땅을 접수하기 위해 남한에 들어온 미군정은 남한 민중의 자치기구인 인민위원회와 건국준비위원회를 부정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재등용했다. 모든 사람이 잘 사는 평등한 나라, 자주 독립국가 건설의 꿈은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미 군정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인민위원회와 남노당 당원 체포작전에 돌입했다. 미 군정으로 신분을 바꾼 친일 경찰은 그들을 체포 고문했다. 미 군정의 친일관리 등용과 토지개혁 지연, 강압적인 식량 공출에 이은 경제정책 실패는 급기야 기아에 굶주린 민중의 저항을 불러왔다. 10월 항쟁. 사람들은 이 항쟁을 기아 데모라고 불렀다. 철도 운수업 노동자들의 9월 총파업과 맞물린 10월 항쟁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는 남한 단독 선거를 결의했다. 남북을 갈라놓는 남한 단독 선거는 민족 자주 세력의 반발을 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분단이 현실화됐다. 이승만 정권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부활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반정부 세력 탄압과 본격적인 학살을 시작했다. 제주 4.3은 여순 항쟁을 불러왔다. 여수 14연대는 제주 출병을 거부하며 봉기했다.
여수 14연대를 진압한 이승만 정권은 대대적인 좌익 색출 작업에 들어갔다. 사회주의자들과 반정부 인사에게는 개선과 전향의 기회를 준다는 명분으로 국민보도연맹을 창설해 관리했다. 이로써 남한 내 민족 자주 세력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남북 분단은 곧이어 벌어질 내전을 예고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인민군의 공세에 밀린 국군은 퇴각을 거듭했다. 국군의 퇴각 시기에 맞춰 이승만은 정권의 적대적이었던 요시찰 인물과 형무소 재소자, 국민보도연맹원을 학살했다. 이들에 대한 무차별 처형은 대규모 집단 학살의 시작이었다. 경북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 광산은 대표적인 학살 매장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다. 일제강점기 보국 코발트 광산이라고 불린 이곳은 한반도에서 중요한 식민 수탈지였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군경은 지역 보도연맹원과 대구 형무소 수감자들을 이곳 폐광산과 인근 골짜기로 끌고 와 집단 학살했다. 제 아버지는 대구 11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대구 형무소에 이제 가가지고 미결수로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죄가 없다고 그 대구 여기에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경찰 둘이가 와가지고 그 보도연맹 사건으로 조사할 게 있다.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 집단 학살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데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 옛날에 코발트 광산에서 사용했던 수직굴이 있어요. 수직굴. 보니까 수직굴 위에서 수직굴 난간에서 40cm 정도쯤 이렇게 꺼져 있는데 잡수사에 보니까 이런 백골 뼈가 보이더라고요. 1960년 4.19 혁명 이후 전국의 유족들은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부모 형제를 잃은 원통함을 끝내 풀지 못했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유족회 간부를 체포해 용공분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군사법원에 세웠다. 이로 인해 100만 민간인 학살 사건은 다시 긴 침묵을 강요당했다. 이들이 다시 땅속에서 나와 빛을 보는 데는 반백년이 훨씬 넘게 걸렸다. 여기 저 밑에 있는 평산지수에서 사람들을 끌고 와서 여기에 이제 앞에 굴 앞에 씌워놓고 8명씩 이제 포성줄로 묶어서 이제 씌워놓고 그 앞에서 총을 쏜 거죠. 총을 쏘면 총을 맞고 전부 다 굴 속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굴 속으로. 그래서 이 굴에서 이제 유해가 바닥 차니까 더 이상 이제 학살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이제 골짜기로 끌고 가서 죽이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유해를 한 3구 정도, 그리고 총알도 수습해요. 아무래도 여기 빠뜨려 놔놓고 사람을 쏜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빠뜨렸는데 사람이 살아서 나오니까 여기서 보고 죽였는지. 군용 트럭에 실린 사람들은 평산지서에서 대기하다가 순차적으로 코발트 광산으로 끌려갔다. 8월 한 초승인가 그쯤 안 되겠나 싶은데, 그래 보니까 하루에 트럭에 한 대여섯
트럭이 사람을 싣고 오는데 짐 실게 그거다 모두 앉혀놓고 고개도 문턱으로 하고 사방에는 뭐 경찰 뭐 헌병들이 이제 집중해서 더 경계 근무를 하는 거고 트럭에 싣고 온 사람 모두 청소할 때까지 총소리가 온 마을에 총소리가 진동을 하고 그래서 하루에 그래도 실어다 놓는 게 맨날 며칠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사람이 몰골이 아니더래요. 정신도 희미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렇더라고요. 불안하고 조자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많으니까 나중에 싣고 올 때는 사람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싣고 갔대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한 발씩 사격을 해가지고 그게 수직 낭떠러지에 떨어뜨렸는데 그것도 한 발씩 쏘다가 보니까 귀찮으니까 굴비 엮듯이 8명씩 엮어가지고 쏘면은 한 사람이 쏘면은 다 따라 넘어지도록 그렇게 맞추고 나중에는 사격도 하기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개머리판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유족과 지역 언론, 시민단체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으로 폐광산 수직굴 1곳과 수평굴 2곳, 대원골에 대한 유해 발굴이 진행됐다. 쪽에 채워져 있던 소위 말하면 유해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뭐 조금 모아놓은 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텀에 보면 다 지금 이 흙들하고 유해가 지금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간 여기 한 5,000명 정도. 여기 보면은 지금 사랑니가 지금 아직 다 묻혀 있습니다. 뼈에, 턱뼈에. 그래서 여기에 아직까지 덜 나온 걸 봤을 때는 20대 초반. 저희들 그 유족들 조사해 보니까 그때 당시 17살 그 신병여고 1학년 학생이 여기 끌려와서 죽었다는 그 들었는데 아마 그런 그 유해가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토석과 물에 뒤엉켜 방치된 유해는 총상과 외상, 화염 등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칼빈 총과 M1 총탄도 함께 발굴됐다. 저기가 이제 수직 1굴입니다. 수직 1굴은 뭐냐면 여기 밑에서 캤던 광석을 끌어올리던 성광구예요. 그런데 저기에 유해가 가득 차 있었거든요. 위에서 이제 쪽에서 빠뜨렸으니까. 지상에서 수직굴 아래로 떨어진 사람들은 수직 1굴과 수평 2굴이 만나는 지점에서 주검이 되어 쌓였다. 이 굴 깊이를 125m라고 판단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600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00구가 이제 수습됐으니까 지금 약 한 1100구 정도가 이 수직 굴에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깊은 원한이 쌓인 골짜기 대원골. 수많은 민간인이 죽임을 당한 학살지는 이제 골프장으로 변했다. 코발트 광산 여기에 수직 경도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다 차가지고 일부는 저 위에 계곡에 학살을 했답니다. 계곡에 어릴 때 제가 지게를 지고 어른들 따라 거기 가다가 계곡에 산딸기가 잘 익어가지고 그거 따먹다가 신발이 빠져가지고 신발을 집으니까 밑에는 전부 뼈가 있더라고요. 3,500여 명의 대규모 집단 학살이 끝난 이후 대원골에서 흐른 계곡의 물은 피로 붉게 물들어 마을까지 흘러갔다. 국가는
반세기가 지나도록 그들이 왜 어떻게 어디에서 죽었는지 유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들에게 더 씌워진 것은 그저 빨갱이라는 말뿐이었다. 삼촌이 보도연맹이라고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고, 아버지는 보도연맹 가입을 안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뭐 동생이 하고 있을 때 아버지를 누가 적어 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입이 돼 있다. 그 당시에는 뭐 돈인상 빼내는 건 모르겠는데 소를 한 마리 팔아가지고 빼낼 낳고 준비를 하고 그래 갔었는데 그 경찰서는 없고 그랬길래 어쩌는 이제 집에 간다고 내보냈다 하는 사람은 오질 않아. 그랬길래 거기를 행복을 듣는 거야. 그 당시에 또 어땠냐면 여기 마을 구장 가서 마을에 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구장 가면 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전부 신고해가 무엇이다 미래가 신고를 다 했더니 그래 다 잡혀요. 밀고 동의자 구장에 밀고 해가 누 집에 가서 양식을 얻어가고 반찬 얻어가고 맨날 그런 식으로 했노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부 다 누 집에서 딱 갱기딱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엉뚱하게 손석이 집에서 먹고 자고 있을까 그 집에서 얻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소리를 엄마 귀에도 들었고 할머니 귀에도 들었다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네가 이놈의 자식아 언제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있었노? 그 소리가 막 목에 올라오는데도 감히 그 당시 겁이 나가지고 뭐 잘못 찍겠다가는 같이 죽는다 하는 이런 식으로 겁이 나서 한국 전쟁 초기 훈련 소집 통보를 받고 제발로 걸어갔던 보도연맹원들은 수리조합이나 연초창고, 경산중앙초등학교에서 감금됐다가 코발트 광산으로 끌려갔다. 일부는 마을 뒷산으로 끌려가 민보단과 경찰에 의해 개별적으로 학살되기도 했다. 당시 대부분의 형무소에는 10월 항쟁을 비롯한 제주 4.3 관련자와 애국지사들도 수감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일제시대에부터 항일 운동을 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해방 후에 좌파국 운동하다가 많이 또 피감되었고, 말하자면 농민운동도 하고, 또 노동운동도 하고, 또 내는 부녀동맹운동도 하고, 모두 다 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가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이유는 단 하나죠. 이승만 정부의 적대적이라는 거. 뭐냐면 여기에 돌아가신 분들 대부분이 그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미 군정기, 그러니까 해방공간에서는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남한 단독 정부보다는 통일을 원했잖아요. 그리고 토지 개혁을 원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열망이 사실 이승만, 그리고 그 이승만 뒤에 있는 미국의 어떤 이익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쟁이라는 이 시기에 집단적으로 학살한 것, 그것 말고는 달리 이 분들이 학살당한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경산 코발트 폐광산에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청도와 창녕 등 다른 지역 민간인들도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6.25가 발발하자 영동군 청년방위 대원들을 소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들이 영동 시내에서 일주일간 군사 훈련을 받고 경산여고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산중앙국민학교에 기차를 타고 갔는데, 거기서 어느 날 보도연맹원들은 집으로 먼저 돌려보내줄 테니까 전부 나와라. 그래서 이틀에서 3일 정도 구금을 해놨다가 코발트 광산으로 가서 전부 학살을 한 겁니다. 청도 지역에서 끌려온 보도연맹원들은 매전면 곰티제와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 학살됐다. 5월달에 5월 26날 그때 못생겨 했거든. 무서운 데 찾아가가 거질러 청도 박유미 집에 가마 일주일 훈련 받으면 집에 온다고 이 감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 우리 집 아버님은 그날 맨내가 눈치매가 치고 나갔다 가니 그 아들 찾는다고 넌 다 팔아였고 석 달 헤매 아들 찾아댕깁니다. 그래 그 이튿날 그 동가 오락하는 날짜 오늘 끝이 가면 내일 끝이 10월에 내 돈은 구부르기는 내가 구부렸지. 구부르가 참 오늘 끝에 가 내일 가 없더래. 사람이 없더래. 어딜 가놓고요. 그래 거기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그게 끝이라. 아무것도 그러고는 오늘날까지 살아도 어디가 우회되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르고. 학살의 고통은 당대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국가는 살아남은 가족에게 연좌제를 적용해 비국민으로 간주하고 감시했다. 마을에서 도도연맹 하면 그게 벌써 벨기에 자석이라 이래 이런 말이 많이 있었다니까. 벨기에 자석이라고. 그래 그것을 이제 그때는 몰랐습니다. 몰랐고 참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하려고 어느 인척들이 직장을 구해주는데 웬만한 직장에 이제 뭐 괜찮은 직장에는 구해주는데 딱 마지막에 그 신혼조회 때 가니까 그게 안 되는 기라. 그전에는 버떡하면 뭐, 에이, 저놈 자식이 뭐, 애도 없는 게 뭐, 어디 가가 뭐, 잡히가 뭐, 죽어도 하는데, 벨기에 질 안 했나 해서고 뭐, 확실한 증거 없이 벨기에 했다 소리는 뭐하고, 벨기에 자식이 아이가 하고, 이런 소리 상당히 많이 들었지, 클 때는. 그래, 억울한 점도 있고, 사실은. 한국전쟁 70년이 지난 오늘 참혹하게 학살당한 유해는 여전히 어두운 땅속에 묻혀 있다. 예, 이 학살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죠. 물론 좌익에 의한 학살도 있었지만 대체로 대한민국의 군경 이승만 정부에 대한 학살이 굉장히 컸고 그 세력이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권력을 장악했고 피해자들이 거기에서 결국은 빨갱이로 몰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시민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이 학살을 목격했거나 체험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폭력의 트라우마를 고통을 겪게 됨으로써 지역사회나 전국적으로 이 독재 정권이나 권위주의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이 시민적, 정치적 근거지를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고 전두환 독재 정권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이죠. 한국 전쟁을 전후해 전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참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막상 돌아가셔는 가가지고 우리 집이 참 흩어져가지고 그거는 가슴 아프지만은 그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안 일어났으면 기아 현상을 그때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잃고 고생을 다 해도 우리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70년간의 침묵. 70년 세월 땅속에 묻힌 원혼. 이제 100만 민간인 피학살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학살의 대지에 살아남은 우리의 몫이 됐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